자, 서버 이름이 정해져 서버 ADDR에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서 서버에 IP 주소, 포트번호, 패밀리를 저장을 했습니다. 이제 등록을 해야죠. 운영체제한테 등록을 해야 이제서야 내가 출생이 된 겁니다. 소켓이 생성이 실제로 된 겁니다. 등록하는 함수는 바로 bind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bind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sfd니까 소켓을 이렇게 생성했고, 여기에 제가 3번 소켓이라고 말씀드렸죠. 3번 소켓이 생성이 됐고, 소켓 생성했을 때 리턴 값입니다. 3번 소켓 바로 여기 sfd입니다. 이 sfd가 3번 소켓이고요. 자, sfd 여기 3번 소켓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소켓에 이 3번 소켓은 내가 이 운영체제가 관리하기 위한 번호가 되겠고, 또는 이 프로세스가 관리하는 번호가 되겠고, 여기에 유일한 이름을 AFINET IP 주소 117.17.73.143 포트 번호 8888 이거를 이제 운영체제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 함수가 bind라 했어요. 그러니까 sfd 함수는 3번 소켓이 되겠고, 그 다음에 struct 속 addr의 포인터 ampersand server addr이니까 server addr이 이거잖아요. server addr 출생신고서 작성한 곳,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게 바로 요거잖아요. 이거의 주소값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주소값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입 캐스팅을 하고요. 이걸 타입을 바꿔주는 거다. 타입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버 ADDR은 일반적으로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 주소는 그냥 캐릭터 포인터인지 정수형 포인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서버 ADDR의 이 주소값을 struct 속 ADDR 형태로 바꿔서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이건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버의 이름의 크기, 서버 ADDR, 이 서버 ADDR의 크기가 바로 사이즈 오브잖아요. 사이즈 오브가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크기는 아마도 이거는 4바이트, 2바이트, 2바이트,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거 8바이트가 있거든요. 그냥 8바이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크기, 이건 이름, 어디에? 3번 소켓에. 그래서 3번 소켓에 이 이름으로 정해줘. 그래서 이 소켓에 AFINET 117.17.73.143 이렇게 해가지고 8888 요 3번 소켓에 드디어 이름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888 이 프로세스가 죽은 다음에 이것을 재사용할 수가 없어요. 보통 2분 정도 이 8888이라는 이 번호를 일반적으로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사용하려면 약 2분 정도 기다려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자, 내가 2분 정도를 기다리지 않고 나는 바로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소켓의 옵션이 있어요. 제가 잠깐 헤더 파일 하면서 setSock opt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소켓에 옵션을 지정해야 되는데 소켓 리유즈 옵션을 지정을 하면 바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없으니까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켓을 생성했고 바인드로 이름을 등록했고요. 이제 접속 설정 개수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자, 이게 서버고요. 자, 이게 서버고요.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도 소켓을 생성하고 이 서버에 접속 설정 요청을 이렇게 할 거예요. 커넥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접속 설정 요청을 하는데, 이때 이 서버가 다른 접속 설정 요청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거를 거절할 건가요? 거절해 버리면 결국 서버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접속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돼요. 접속의 개수가 아니라 접속 설정을 요청했을 경우에 한 번에 한 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서버는 이 소켓에 3번 소켓에 이렇게 대기줄을 만들어 놔요. 이렇게 대기줄. 그래서 얘가 요청하면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 다른 클라이언트가 또 요청을 하면 여기에 대기하고 있어.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여기에 대기하고 있어. 이 대기줄의 크기를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listen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3번은 소켓 번호잖아요. 3번 소켓에
5개까지 이걸로 이 뒤에 거를 백록이라고 그러거든요. 백록. 그래서 내가 3번 소켓에 5라는 그 백록만큼, 근데 여기서 백록은 꼭 5가 5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5개라고 합시다. 운영체제마다 다릅니다. 그냥 5개라고 그러죠. 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의 줄을 세팅을 해놔서 최소한 5개까지는 기다릴 수가 있게. 왜냐하면 접속 설정을 금방 할 테니까. 그게 바로 리슨입니다. 그러니까 접속 설정할 때 이 접속 설정, 커넥트에 의한 접속 설정의 그 기다리는 수, 이 줄의 개수를 바로 리슨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68번째 줄에 이제 대기 다 됐으니까 소켓을 생성했고, 바인드로 소켓을 등록을 했고요. 유일한 이름을 등록했고, 리슨을 이용해서 접속 설정했을 때 대기 줄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 설정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번째 줄에 서버는 항상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한 반복문을 수행합니다. 그게 바로 while 1이 되겠습니다. while 1. 이 while 1은 바로 1입니다. 1이니까 항상 true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while 해가지고요. while -1은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이런 거예요.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while -1은 true입니다. 뭐가 true지? 그래서 실제로 while -1을 실행해 보면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이 조건문은 뭐가 true냐? 자,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10이 9보다 크다. 이거의 결과값은 몇일까요? 10이 9보다 크다. 이건 true잖아요. 이거의 결과값은 1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어떤 것이 true다. 그러면 1을, 그러니까 10이 9보다 크다는 true면 1이에요. 그러면 10이 9보다 작다. 이건 false죠. false는 0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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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 1은 true고 0은 false란 말이에요. 그럼 -1은 true냐 false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while의 이 조건은 1이니까 항상 true잖아요. 제가 true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while의 이 값은 0이 아니면 수행합니다. 0이 아니면 수행을 해요. 0이 아니면 수행을 해요. 0은 false이기 때문에 false가 아니면은 -1도 false는 아니기 때문에 이 반복문을 수행을 합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없지만요.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그 주소 크기, IP 주소뿐만 아니라 AFInet, IP 주소 포트 번호의 길이, 출생 신고서의 길이를 저장할 크기를 저장할 그 값이 바로 클라이언트 렌에다가 이름 크기를 구해 가지고 일단 여기다가 저장을 했는데 똑같아요. 사이즈 오브 클라이언트 ADDR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accept. 자, 드디어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accept는 멈춰져 있다 그랬는데요. 다시 한번 여기 제가 TCP와의 관계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기 공간이 없지만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여기 서버가 있잖아요. 서버가 있고 아래에 TCP가 있습니다. TCP. 여기도 TCP가 있죠. 서버 측에 TCP. 그러면은 서버는 소켓 함수를 호출해서 소켓을 만들죠. 그 다음에 바인드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름 짓기를 했죠.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등록을 했죠. 그 다음에 리슨을 했죠. 그래서 그 대기 큐의 개수를 세팅을 했죠. 그리고 accept하고
accept를 하고 멈춰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accept하고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클라이언트는 소켓이란 함수를 호출해서 소켓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서버의 정보를 get host by name 함수에 의해서 서버의 IP 주소를 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connect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호출을 하는데, 이때 connect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그게 TCP한테 전달이 돼요. TCP. 그럼 connect는 무슨 뜻이냐? 서버와 접속 설정해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TCP는 접속 설정 패킷이 있거든요. 그 패킷을 뭐라고 하냐면 scene segment라고 그래요. scene segment. 접속 설정 패킷인 scene segment를 상대방 TCP에게 보내요. 그러면 상대방 TCP는 서버한테 접속 설정 요청이 왔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TCP는 뭘 확인하냐면 accept를 확인합니다. accept를 하고 있는지 확인. 그러니까 accept 요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요청이 있었는가를 확인해요. accept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TCP는 scene segment를 받으면 서버로부터 이 서버가 이 accept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봤더니 accept 하고 있죠. 그러면 서버한테 지금 알려주진 않아요. 알려주진 않고 이 scene segment 잘 받았다라고 X 세그먼트를 보내고요. 하나의 패킷이에요. 패킷 하나에 또 다른 scene bit이라는 걸 세팅해서 이 두 개, 이거는 비트를 세팅하는 거예요. 하나의 패킷입니다. 그래서 잘 받았어 라고 패킷을 TCP 패킷을 보내요. 그러면 TCP는 자기가 보낸 scene에 대한 액이 왔으니까 이 패킷 잘 받았다고 이렇게 액이라는 걸 보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3-way 핸드쉐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TCP는 3번의 패킷을 주고받아야 그제서야 접속이 성공됐다는 것을 서로 간에 성공이 됩니다. 그렇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자기가 접속 설정 요청이 보내고 서버 TCP로부터 응답 패킷, scene 패킷이 오면 이것을 잘 받았다고 액을 보낸 다음에 동시에 바로 이 서버에게 커넥트가 성공했음을 알립니다. 커넥트의 성공을 알립니다. 성공 알림.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예요. 커넥트란 함수를 하면은 얘는 멈춰져 있습니다. 할 일이 없잖아요. 접속 설정해줘. 그리고 뭐예요? 할 일 없잖아. 얘도 멈춰져 있어요. 그랬다가 TCP가 커넥트가 성공했다고 알려주면 그제서야 멈춰져 있다가 이제 데이터를 보낼 준비를 합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scene 보내고 액을 보내면 접속이 성공이 된 거고요. 서버에 있는 서버 입장에서는 이 자기가 보낸 TCP가 보낸 이 acknowledgement가 상대방 TCP, 클라이언트 TCP에게 잘 갔는지를 모르니까 이 액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액이 올 때까지. 그랬다가 이 액이 오면 그제서야 서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접속이 생성됐음을 알려요. 생성되었음. 새로운 접속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알려줘요. 그러면은 서버는 accept를 하고 있다가 아까 블락킹 모드라고 했잖아요. 이제서 깨어납니다. 이제서 깨어나요. 자, 블락킹 모드를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깨어납니다. 중요한 거는 깨어나면서 어떤 거를 하느냐. 여기서 서버는 여기 3번 소켓이죠. 3번 소켓에서 accept를 하고 있다가 깨어나잖아요. 깨어나면 자기랑 똑같은 소켓을 복제를 합니다. 복제. 그러면 3번 소켓이니까 4번 소켓이 될 겁니다.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한 다음에 이 복제를 해요. 그리고 이 복제를 한 게 바로 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접속은 누구랑 하느냐? 이 클라이언트랑 이렇게 클라이언트랑 주고받는 소켓의 번호는 4번 소켓으로 데이터를 교환합니다.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 즉 클라이언트가 파일 이름, 읽을 파일 이름을 보낼 때는 이 4번 소켓으로 보내고요. 이 서버는 하드디스크에서 파일 정보를 읽어가지고 이 클라이언트한테 파일을 보낼 때는 바로 4번 소켓, 새롭게 복제된 4번 소켓을 통해서 둘이 통신을 합니다. 이게 이 accept의 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 소켓의 결과값, accept의 결과값 CFD가 여기 있거든요.
accept의 결과값 요게 바로 4번입니다. 4번. CFD는 4번이 되고 SFD는 3번이 됩니다. 3번. 그래서 아마 이 CFD 변수 이름을 C라고 진 거는 클라이언트와 통신하는 파일 디스크립터, 서버의 파일 디스크립터에서 SFD는 3번, CFD는 4번 소켓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접속은 TCP가 3번의 패킷이 왔다 갔다 한 다음에야 비로소 완벽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접속이 설정되고 accept의 결과물은 정수값인데 이 정수값의 의미는 자기랑 똑같은 그 소켓을 복제한 소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 프로세스는 두 개의 소켓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번 소켓과 4번 소켓 두 개의 소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accept의 결과물은 3번 소켓의 accept의 결과물은 4번 소켓이 되겠고요. 복제한 소켓이 되겠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클라이언트 ADDR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ADDR의 구조체의 CM 패밀리의 AFINet이 저장되고요. 포트 번호는 상대방 클라이언트의 포트 번호입니다. 56780이 저장되고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200.100.50.12 바로 여기 클라이언트 ADDR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복제가 됐다는 의미는 3번 소켓이 가지고 있던 소켓 정보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즉 3번 소켓이 알고 있는 건 뭐냐? 3번 소켓이 알고 있는 여기 SFD죠. 3번 소켓이 알고 있는 거는 자신의 IP 주소 117.17.73.143 패밀리 AFInet 그 다음에 포트 번호 8888 그리고 혹시 무슨 옵션 같은 게 있다면 옵션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3번 소켓이 가지고 있는 정보예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있느냐? 접속이 됐기 때문에 3번 소켓은 클라이언트의 IP 어드레스인 200.100.50.10을 가지고 있고요. 포트 번호가 그 다음에 AFINet이라는 정보, 패밀리 정보 가지고 있고 포트 번호가 56780이라는 거 가지고 있고 기타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3번 소켓이거든요. 이 소켓 정보를 자기가 알고 있는 소켓 정보를 그대로 복제를 해가지고 CFD 4번 소켓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4번 소켓에서 이 정보를 그대로 그대로 복제한 거를 제가 복제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소켓과 3번 소켓은 같은 정보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복제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75번째 줄에 inet end2a는 우리 몇 번씩 했습니다. inet end2a는 바로 여기 보면 클라이언트의 scene ADDR이니까 소켓이 설정되면 클라이언트에 바로 이 정보가 클라이언트 ADDR에 바로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IP 주소가 이진수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도트가 있는 문자열로 바꿔주는 게 좋잖아요. 그 문자열로 바꿔주는 함수가 바로 inet end2a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의 이진수 값을 그 도티드한 그 문자열로 바꿔서 이걸로 바꿔서 어디다 저장하느냐? HADDRP에다가 가리키는 주소 여기다가 저장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하느냐? 바로 요거 76번째 줄에 print F 화면에다가 어떤 서버 IP 주소와 포트에 연결됨 요거를 갖다가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요 inet end2a를 사용한 겁니다. 나는 이거 그 화면에 출력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화면에 뭐가 뜨냐 하면은 이렇게 뜨겠죠. 화면에 이렇게 가로 열고 220.100.50.10 여기 서버가 먼저 나와야 되네. 서버 220.60.50.10 그 다음에 포트 번호니까 바로 56780에 연결됨. 이거죠. 서버 여기에 연결됨. IP 주소, 포트 번호. 이걸 화면에다가 출력하기 위해서 76번째 줄이 있는 거고요. 이 76번째 줄을 수행하기 위해서 inet end2a를 해서 이진수를 도티드한 문자열로 바꿔준 게 inet end2a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포크 78번째 줄에 포크란 함수가 있는데요. 자, 포크. 자, 포크란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바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포크 그러면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프로세스란 건 뭐냐? 제가 ps-ef를 한번 해볼게요. ps-ef 이 컴퓨터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보여달라 화면 단위로 이렇게 쳐보면 여기에 특이한 게 나오는데 여기 PID가 있고요. 모든 프로세스는 ID를 가지죠. ID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PPID가 나오는데 바로 PPID가 페어런트 프로세스 I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PPID는 페어런트 PID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PPID가 0인 게 1번과 2번 프로세스예요. 그러면 1번 프로세스는 이름이 뭐냐면 시스템 D 프로세스예요. 시스템 D. 그러니까 요 시스템 D 프로세스는 1번이고요. 프로세스 번호가. 그 다음에 2번은 K-thread D 프로세스예요. K-thread D 프로세스가 2번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페어런트는 누구냐? 페어런트는 바로 0번이에요. 그럼 0번은 뭐냐? 스와퍼라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와퍼라는 프로세스는 뭐예요? 컴퓨터를 부팅하면 하드디스크에서 디바이스들을 쫙 살펴보는 그 프로세스가 스와퍼 프로세스입니다. 부팅할 때 제일 먼저 생성되는 프로세서가 스와퍼 프로세스인데 이 스와퍼 프로세스가 1번과 2번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PPID가 2번인 게 3번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3번 프로세스를 생성하네. 어떤 프로세스인가 봤더니 3번은 Ksoft IRQD Ksoft IRQD 프로세스가 3번이에요. 3번만 있나요? 5번, 7번, 8번, 9번이 다 아버지가 2번이에요. 3번, 5번, 7번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생성이 돼요. 그럼 시스템 D 프로세스는 뭘 생성하냐? 많이 생성을 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뭘 보고 싶으냐면 자, 요걸 보도록 하죠. 자,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배시. 자, 우리가 로그인하면 무조건 배시가 뜨잖아요. 자, 얘를 죽이고 자, ps-ef 하고 그랩을 하고요. 배시라는 프로세스가 있나 보죠. 배시. 쉘 프로그램이죠. 배시가 있나 봤더니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PPID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시스템 D 프로세스가 생성하는 프로세스가 누구냐 하면은 5045라는 프로세스예요. 얘는 뭘 생성하냐면 5045번을 생성하는데 이 프로세스의 이름은 루트 밑에 빈 밑에 배시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배시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5045를 기억하세요. 5045. 자, 5045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045. 자, 그러면 저는 누군가 봤더니 이 빈 배시가 있어요. 배시가 있고 저도 배시가 있네요. 저도 배시가 있어요. 배시가 있어. 자, 이렇게 보면 저도 배시가 있는데 배시가 왜 이렇게 많아? 배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2139가 있고요. 배시의 페어런트는 2209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43이 있고 2216이 있어요. 그럼 선초이에 여기 있네요. 2216. 페어런트가 2216인 건데 이게 바로 이거잖아요. 자, 배시.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선초이에 배시라는 여기요. 자, 아까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자, 5045가 있고요. 그럼 선초이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선초이는 똑같은 게 여기 있네요. 2216이 있고 2216이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실행했냐면은 그랩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랩을 수행했더니 이것도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랩이라는 이 프로세스의 번호는 몇 번이냐면은 3945예요. 3945인데 이 프로세서의 페어런트 프로세스는 누군가 봤더니 여기 있어요. 페어런트 프로세스는 누군가 봤더니 2216이에요. 그러니까 2216이 누군가 봤더니 배시예요. 배시. 그러니까 내가 시스템 D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로그인을 띄웠다가 여기는 안 보이지만 로그인 띄웠다가 로그인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면 빈 배시를 수행을 하고 빈 배시가 그 새로운 사람마다 이렇게 배시를 하나씩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 프롬프트 있죠. 요게 배시예요. 이겁니다. 이거 2216번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2216번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프로세스가 명령이 오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배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그랩이란 명령을 수행하면 여기서 포크를 수행해 가지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얘 입장에서는 차일드가 되고 이것은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됩니다. 스와퍼 입장에서는 시스템D와 케이스레드는 차일드가 되고요. 차일드 입장에서 스와퍼는 페어런트가 됩니다. 페어런트. 빈 배시 입장에서 시스템D가 페어런트가 되고 얘는 차일드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지 조상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포크라는 함수에 의해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계속 생성되고 이 PPID를 쳐보면 자신의 양친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함수가 바로 어떤 함수냐 하면 이 포크라는 78번째 줄에 포크라는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포크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